중국에서의 조선족 교육은 19세기 말 20세기 초기의 서당 교육으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00여 년의 자랑찬 역사를 기록해왔습니다. 예로부터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키는 우량한 전통을 갖고 있는 조선민족은 19세기 말엽 생활고에 쫓겨 황량한 중국의 동북변경에 이주해 마을을 이루면서 첫 번째로 서두른 것이 바로 후대 교육이었습니다. 전입 초기의 이주민들은 인구가 적고 거주 지역이 분산되고 경제 실력도 빈약했으며 게다가 신학의 열조가 아직 조선족 거주 지역에까지 파급되지 않았기에 이주민들의 후대 교양은 흔히 조선식의 봉건 전통교육 형태인 서당 교육을 답습하게 됐습니다. 사료 기재에 따르면 연변 지역의 첫 번째로 되는 조선족 서당은 1887년 두만강 부관에 자동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그 뒤를 이어 1899년 조선 북부 종성부 상삼봉의 김약연 등 4대 가족이 화룡역 지신사 일대에 정착한 후 1901년에 김약연은 장제촌의 규암제를, 김학윤은 대령동의 수암제, 남유연은 중령촌의 오룡제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의 터전을 닦기 시작하였다. 불안전한 통계에 의하면 1914년에 이르러서 연변 지역의 조선족 서당은 이미 116개소에 이르렀다. 기타 지역에서도 서당이 육석 설립되었는 바 흥룡강상에서 처음으로 되는 조선족 서당은 1887년 료화현에 설립된 우순호 서당이다. 그 뒤를 이어 손으로 동령현 고안촌, 할빈 해림현의 횡도하자, 고령자, 오상년의 사하자, 몽릉현의 신하촌, 주화현의 일면파, 수번화 등지의 서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동북 일대 최초의 근대적인 민족교육기관은 1906년 이상설이 영정촌에 설립한 서전서숙이다. 하지만 당시 조선족 사회는 신학을 깨우치지 못하였기에 학생 모집이 문제였다. 교원들은 조선족 마을을 다니면서 일일이 입학을 권유해야만 했으며 멀리 두만강을 건너 회령, 종성, 온성 등지에까지 가서 유설하면서 학생 모집에 나섰다. 이렇게 모집한 22명의 학생을 갑을 2개의 학급으로 편성하였는데 갑 학급은 20살 전후의 청년 학생들로 편성이 된 고등학급이었고 을 학급은 초등학급이었다. 서전서숙에서는 역사와 지리, 산술, 한문, 정치학, 법학 등을 가르치면서도 실제로는 민족독립군의 양성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투철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서전서숙은 숙장 이상설이 1907년 4월 3일경 해금일사로 특파되어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운영상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었고 또 외적으로는 일제가 용정촌에 통간부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여 조선인 사회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민족교육을 백방으로 방해함으로써 1907년 10월에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야 한다. 서전서숙은 비록 1년 미만이 짧은 기간으로 폐교되었지만 간도는 물론 만주 지역이 반일 독립운동 사상 주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 서숙이 설립 목적이 전통적인 구식 서당 교육으로부터 근대적인 학교 교육으로 넘어가는 신학문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의의뿐만 아니라 동북 지역에서의 반일운동이 정신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민족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더 주목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전서숙은 물론 문을 닫았지만 서숙이 운영에 참가하였던 애국지사들과 졸업생들은 모교의 교육 이념을 계승하여 동북 각 지역에 많은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독립운동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독립운동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추진해 나갔습니다. 서전서숙의 뒤를 이어 간도 지역의 조선인 사회에는 근대식 사립학교들이 우후 죽순처럼 설립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모두 서숙의 이름으로 출발하지만 불과 1, 2년 만에 모두 교육 이념, 교과 과정, 교사 진영 등 면에서 근대 학교로 탈바꿈하여 민족 교육의 붐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1907년 봄에 국자가 서북 쪽에 있는 와룡동에 장동서숙이 세워지었다. 마을에서는 최병존, 최정환 등 12명으로 학교 후원회를 조직하고 정식으로 장동서숙을 설립하게 이르렀으며 1912년에 중학부를 부설하고 교명을 장동학원이라고 고치어야 한다. 장동서숙의 뒤를 이어 북간도 반일민족 교육의 요람으로 널리 알려진 명동학교의 전신인 명동서숙이 1908년 4월 27일 화령현 대랍자 명동촌에 설립되어야 한다. 명동서숙은 1901년 4월에 설립된 규암 김약연의 규암제가 발전한 것으로 서전서숙이 폐교된 후에 동숙의 운영에 참가하였던 박정서, 김학연이 명동촌으로 나가서 근대적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규암제 등 서숙을 토대로 명동서숙을 설립하게 이른 것이었다. 1909년 4월 명동서숙은 명동학교로 발전하였고 1910년에는 3년제의 중학부를 증설하여 김약연이 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1911년 2월에는 여성교육을 목적으로 조선인 사회에서 처음으로 되는 여학부를 증설했다. 서전서숙의 전통을 이어받은 명동학교의 초기 교원들에는 조선 국내에서 망명해간 쟁쟁한 애국지사들이 많았고 또 철저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기에 그 명성이 날로 높아져 간도 일대는 물론 만주 전역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에서까지 학생들이 운집되면서 북간도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자리잡게 되어야 한다. 명동학교를 설립한 김약연은 단지 명동학교의 교육자만이 아닌 조선족 근대민족 교육의 선구자이었다. 김약연의 활동 영역은 명동학교를 벗어나 전반 간도의 민족교육 및 일반 민중들의 권익 수호와 자치운동, 각종 사회단체의 결성, 간도 반일 민족운동 등 사회 전면에 거쳐 간도 지역 조선민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그는
민족지사들과 함께 간민교육회를 발족하고 총무를 담당하였으며 간민교육의 보급 및 간민들의 생업 및 자치에 적극 나섰다. 신해혁명 후에는 간민회를 발족하여 회장을 담임하고 조선족들의 귀화 입적, 교육 보급, 식산 흥업 등 다방면에 거쳐 민중들의 생활 안정과 향상, 그리고 그들의 권익 보호에 힘썼다. 연변에서 일찍 설립된 학교 가운데 도만강변의 정동서숙도 들어있다. 1908년 10월 지금의 용정시 계산톤전 자동촌에 정동서숙이 설립되었고 1909년 3월에 정동서숙은 정식으로 5년제 학제를 실시하고 교명을 정동학교로 고치었다. 1914년 8월에 여학부를 증설하고 25명의 여학생을 모집하였는데 이 학교 역시 20세기 초 북한도 지역 반의민족 교육의 중심지의 하나이었다. 1911년 3월 연길은 지인이항 국자가 소영자촌의 리동회의 창에 의하여 길동 기독학당이 세워지었다. 1911년 1월 하순경 일제의 감시를 피해 기독교 전도사의 신분으로 간도 일대에 망명한 리동휘는 기독교 포교에 나서는 한편 그의 민족운동의 동지들의 협력으로 길동 기독학당을 설립하였는데 이들은 모두가 당시 간도 지역 반일 투쟁을 밀고 나가는 중견 인물들이었다. 1912년에는 중학부를 증설하고 교명을 광성중학이라 고쳤으며 리동휴가 직접 교장을 담임했다. 진보적 지식인들과 독립지사들의 운지 및 투철한 반일민족 교육으로 광성학교는 독립군 학교로 지칭되었으며 와룡동의 창동중학, 명동촌의 명동중학과 더불어 간도 일대의 명문학교로 부상하였다. 리동휘는 조선족 교육사에서 근대 교육의 계몽자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다. 리동휘와 동시대에 걸쳐 조선족 교육사에서 혁혁한 공문을 세운 또 한 사람은 국권 회복 운동을 적극 추진했던 리동춘이다. 중국 조선족의 근대 교육은 바로 김약연, 리동휘, 리동춘 등 수많은 조선족 유지 인사들에 의해 추진되었고 반일 교육도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족 지사들은 학교 설립과 계몽 운동을 추진하면서 여성 교육의 중시를 돌리기 시작했다. 동북 경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여성 교육기관으로는 1908년에 리동희 등의 연길 소영자에 세운 사립광성 여자소학당이다. 그 뒤를 이어서 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여성 교육기관들이 선으로 선보이기 시작하였는다. 1911년 시민회의 주요 골간인 리동희가 연변 일대에 망명하여 당시 민족교육의 요람으로 자리잡고 있던 명동학교의 교장 김약연을 찾아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이에 동감한 학교 측에서는 흔쾌히 리동휘의 제의를 받아들여 1911년 2월에 여학부를 설립하였다. 1914년 8월 연변 지역의 다른 민족교육의 중심지인 정동학교에서도 학교 지도층과 후원회의 성원하에 여학부를 증설하여 학생 25명을 모집하였으며 여교원을 초빙하였다. 이 같은 여학운동은 민족주의 지사들의 영향권에 있는 학교들의 육속 파급되어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립학교 내 여학부가 손으로 병설되었다. 1913년 가나다 선교사 박걸 부부가 연합교회 예배 선교부의 파송으로 용정에 정착하면서 기독교 계통의 여성교육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들은 1913년 9월 7일 용정에 명신 여학교를 설립하고 박걸의 부인 레베카가 교장을 담당하였다. 학교는 교세가 부단히 확대되어 1920년에 중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으며 연변 지역의 여자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 밖에도 연길과 화룡현, 영기련의 기타 지역에서도 여자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왜냐하면은
계몽운동은 각계각층의 민중을 계몽시켜 민중의 자각을 높이고 또한 민족의 실력을 배양케 하려는 것이 그 주되는 목표였기 때문에 민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또한 전통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아왔던 여성들의 계몽과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20세기 초 간도와 더불어 민족교육의 쌍벽을 이룬 지역이 바로 남만주의 유하연 일대이다. 1910년 경설국치를 전후하여 리회영 형제와 리상용 등이 가권을 인솔하고 류하연 삼원보 서쪽 추가가에 정착을 하고 1911년 봄에 경학사를 조직하는 한편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경학사는 경작을 통한 민생과 교육을 통한 독립인재 양성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민족교육을 중요시하였다. 신흥강습소의 개교식은 6월 10일에 열리었는데 중등과정의 교육을 위한 본과 외에 3개월이나 6개월 과정의 속성과를 두어 청년들을 교육하였다. 신흥이라는 명칭은 시민회의 신과 구국투쟁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뜻의 흥이 합쳐진 것으로 이는 이 학교가 시민회의 조직적 결의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목표로 설립되었음을 나타냈다. 1912년 봄 리회영 등은 퉁화견 합리하의 정착지를 확보해 이주하면서 그곳에 교사 8동을 신축하여 학교를 정식으로 설립하였고 1913년 5월에는 학교 명칭을 신흥중학교로 바꾸었다. 신흥학교에는 본과와 특별과를 두었다. 본과는 4년제 중학과정이었고 특별과는 3개월 또는 6개월 기간의 무관양성을 위한 속성과였다. 특히 본과에서는 일반 중학의 과정에 무관학교를 겸하여 문무쌍전의 신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제에 탐지된 1914년 9월 현재 신흥학교 학생은 약 40명 정도였으며 이들은 모두 18, 19세로부터 24, 25세 사이의 청년들이 중심이었다. 남만 지역에서 신흥학교와 더불어 민족교육기관으로 쌍벽을 이루며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린 학교로는 환인현에 세운 동창학교가 있었다. 동창학교는 대종교계 학교로 후일 대종교 제3대 교주가 되는 윤세복과 그의 형 윤사용이 세운 학교였다. 윤세복 형제는 1911년 초 경상남도 밀양에서 가사를 팔고 서간도로 망명하여 환인현 서문 성안에 동창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는 애국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항일민족운동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취지를 둔 학교로 리동하가 교장을 담임하였고 박은식과 신채호가 전우하여 한국 역사를 가르치었다. 북만 지역의 첫 조선족 학교는 1909년 4월에 할빈에 설립된 동흥학교이다. 1908년 10월 민족지사 김형제는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에서 출판하는 대동공보통신원의 신분으로 할빈에 왔다. 그는 먼저 할빈 조선인 사회에서 유지 인사인 김성백과 손을 잡고 여러 동지들을 모아 1909년 1월에 반일단체인 공립회를 조직하였다. 김 형제는 이 공립회를 기반으로 모금하여 부도구 외국 3도가의 학교를 설립하고 이해 4월에 개교식을 올리었다. 동흥학교는 교육기관이면서도 반일 애국 사상 교육의 진지였다. 1909년 10월 하순 안중근 의사가 이토이로 부미를 사살하러 할빈에 왔을 때 이 학교의 김영재를 찾았고 김성옥의 집에 모이기도 하였으며 이들은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도와주었다. 하여 안중근 의사 거사 후에 동흥학교 교원 김형재와 탁공교 교주 김성옥은 공범자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할빈 일본 용사관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안중근 의사와 함께 여순 일본 도독부 감옥으로 압송되었다. 이러다 보니 동흥학교는 자연히 문을 닫게 되었다.
조선인 사립학교의 교육 이념은 주로 학교의 교과 과정을 통하여 실천되었다. 당시 민족학교의 교육 과정 내용이 통일되지 않아서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선족 사립학교의 교육 목표는 근대적 신문화에 대한 추구, 그리고 자주 독립을 위한 민족 정신이 함량의 그 뜻을 두었다는 것을 쉽게 보아낼 수 있습니다. 조선인 사립학교들은 국권 회복과 민족의 자주 독립을 우리 학교들이 교육 리념으로 삼았고, 또한 이런 교육 리념을 실천하는 데는 역사, 지리, 국어와 수신 등 이런 교과서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중요시된 교과가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국가관념과 민족의 혼을 일깨우고 반일 정신을 고취하는 데 가장 유력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세기 10년대 초 당시 연변 일대에는 조선인 자치단체 간민교육회라고 있었습니다. 간민교육회는 산하에다가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두고 당시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자체로 조선 역사, 동국 사략 등 교과서들을 편찬하여 그때 당시로서는 조선문 활자 인쇄 공장이 없는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손으로 등사해서 교과서를 편찬해 가지고 그것을 각 사립학교에다 배포했으며, 또한 조선 국내에서 출판이거나 사용이 아예 금지되었던 동양역사, 월남만국사, 최신동국사, 그리고 이순신전이라든가 안중근전이라든가 이런 교과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육의 발일 성격은 장가 교육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의 정신에 있고, 국민의 정신을 감화시키고 분발시키는 데는 노래의 곡조가 제일이라고 생각한 각 학교들에서는 발일 민족 사상을 담은 장가를 청소년들에게 보급시키기에 힘썼다. 1914년 7월 소용자의 광성중학교에서는 최신 창가집을 등사본으로 발간하였는데, 이 책은 간도 지역 학교뿐만 아니라 조선 내 각 학교에까지 보급되어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일본 간도 총영사관에서는 이 책을 압수 처분하기도 하였다. 체육 또한 사립학교 교육에서 중요시되는 교과였다. 체육은 단순한 교과가 아닌 유희, 병식체조, 기계체조, 과외활동 및 각종 운동 등 근대학교 재활동을 총망라한 군사교육의 일원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병식체조가 위주였다. 명동학교에서는 매일 1시간씩 전교 체육 시간이 있었는데, 이 3학년은 목총을 가지고 군사훈련을 받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기 적잖은 조선족 사립학교의 체육 담당 교사들에는 일제 통감부 이에 강제로 해산당한 91마리 군인들과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관들이 포함되어 있었는 바, 그들의 망국의 울분과 민족의식이 그대로 체육교과에 투영되어 사립학교들의 체육과는 스파르타식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였다. 1910년대 동북 각지 조선족 사립학교 교육의 근대성과 민족성은 교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동북 각지의 사립학교들에서는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젊은 패기가 넘치는 신나는 교과를 통해서 일제 치하의 학생들에게 구국 안민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애교심과 협동심을 고취하였으며, 학교마다의 자긍심과 독창의식을 심어주었다. 1910년대 동북 각지 조선족 교육의 발전에서 특히 돋보이는 점은 바로 군사학교의 설립 및 군사학교의 실시이다.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어가는 역사적 배경하에서 많은 민족단체 및 민족지사들의 교육 보급의 목적이 반일 독립운동 인재 양성에 있었던 것만큼 군사교육이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 1914년 4월
소영자의 광성학교로부터 왕청현 나자구에 온 리동희와 장기영 등은 러시아의 이종호, 이재휘가 제공한 자금 및 연길 도윤의 도움으로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해 가을, 소영자의 광성학교 교원과 학생 및 대흥서숙의 학생들이 편입되고 또 간도 각지와 조선 국내 및 러시아 연해주의 학생들까지 몰려들었다. 중국 지방 육군 부대에서 기증을 한 장총 열자루와 중국 운남 강무당에서 보낸 중국어판 군사 교재를 교과서로 활용하였다. 라자구 사관학교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 있던 일제는 지방 당국의 압박을 가하여 지방 정부들어 1916년에 이 학교에 해산령을 내리도록 하였다. 라자구 사관학교는 폐교되었지만 그 맥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은 1917년 1월에 이동희는 훈춘 대항구로 찾아가 당지의 민족지사 그리고 마을의 유지들과 의논한 끝에 대항구에 북일 중학교를 창설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랑하구가 교장을, 김남극이 부교장을 맡고 명예교장에 이동희가 추대되었습니다. 학생은 40여 명으로 시작된 북일 학교는 초기에는 6개월로부터 1년 과정이 소학과정과 중학과정을 두었습니다. 농사철에는 선생님들과 학생이 수업을 중단하고 농사를 짓는 일종의 둔년제로 운영하였습니다. 1919년 조선 국내의 3.1운동을 계기로 동북 각지에도 발일운동의 불길이 일자 북일 학교의 사생들은 앞장에 서서 훈춘의 만세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일찍부터 대황구의 북일 학교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둔 일제는 1920년 10월 12일 경신연대 도벌에서 북일 학교를 습격하여 김남극, 양병칠, 김하정 등 교원들과 당제 군중 20여 명을 체포했다. 일본군의 도벌, 교사들의 희생과 피체, 게다가 자연재해까지 겹쳐 한때 명성을 떨치던 학교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라자구 사관학교 및 그 후신인 북일 학교는 비록 그 존속 시간이 짧지만은 반일 민족 운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훗날 대부분이 훈춘 지역을 비롯한 연변 일대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많은 독립운동 단체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했다. 1920년 1월에 15만 탈취 사건의 주역들인 임국정, 최봉설 역시 라자구 사관학교의 출신들이었다. 1919년 독립운동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한동안 침체기에 빠져들었던 남만주의 신흥학교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신흥무관학교는 4년제의 본과반이 설치된 외에도 반년과 3개월 과정의 속성반도 있었다. 본과반은 군사교육 외에도 역사, 국어, 산술, 지리, 윤리, 생리, 교육학, 경제 등 과목이 개설되었고 속성반은 군사 과목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1920년 8월 폐교될 때까지 신흥무관학교는 우수한 장병들을 배출하였으며 그 뒤에 이 학교의 정신과 사관 양성 임무는 왕청현의 북로군정서로 인계되어 봉오동 정살리 전투의 주역들을 배출하였다. 1919년 3.1운동 후 연변 일대는 조선족의 반일 독립운동 무장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대종교의 지도자 서일은 대한정의단을 조직하고 산하에 대한군정회의라는 무장단체를 두었다. 군사인재의 부족을 절실히 느낀 서일은 남만주 지역의 서로 군정서의 김좌지를 영입하여 대한정의단과 대한군정회를 통합하여 대한군정부로 개편하였다. 총재에는 서일,
부총재는 현천목, 사령부 사령관은 김좌진이었다. 1919년 12월 대한군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령에 따라 대한군정부를 대한군정서로 개칭하였다. 군사인재의 양상을 위해서 북로군정서는 1920년 3월에 십리평에 사관연성소를 설치하고 북로군정서 사령관 김좌진이 직접 소장을 담임하였다. 군사학과 총검수를 주된 교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교과서로는 보병조전, 축성교범, 군대 내무서, 야외 요무령 등을 사용하였다. 조선인 사립학교 민족주의 교육 이념은 학교 교사와 교과목을 통하여 그대로 학생들에게 토영되었으며 사립학교들로 하여금 독립운동 채권지와 반일운동의 온상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1919년 3월 7일 조선 국내의 3.1운동 소식과 33명이 소명한 조선독립선언서가 연변 지역에 전달되자 각지 조선족 학교와 민중들의 반일 정서는 전례 없이 앙양되었다. 드디어 3월 13일 용정에서 연변 땅을 뒤흔든 3.13 운동이 전개되었다. 로도와 같이 밀려드는 시위군중들의 기세에 질겁한 일제는 일본 경찰과 중국의 지방 무장 부대를 출동시켜 적수 공군의 시위군중을 향하여 총격을 가하였다. 일제의 피비린 탄압에서 13명이 당장에서 사망하고 40명이 부상당하였으며 94명이 체포되었다. 그 뒤 제창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부상자 중 또 4명의 사망자가 나타났다. 남만주 일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1919년 은양학교는 부민단, 신흥무관학교와 함께 류학연 만세운동의 중심으로 되었다. 조선 국내의 3.1 만세운동의 소식이 전해오자 3월 12일 은양학교 사생들과 기독교 교인 그리고 신흥하구단 단원 200여 명이 삼원포의 대화사 예배당에 모여 3.1 만세운동 축하 집회를 가지었다. 그 후 10여일 사이에 만여 인차에 달하는 각계 인사들이 반일 시위에 참가했다. 3.13 운동은 비록 조선족 인민들의 반일 의지를 크게 고무하였지만 피해 교훈을 남기기도 하였다. 외세의존, 평화투쟁 등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 민족지사들은 적극적으로 반인무장단체의 결집에 나섰다. 특히 각 학교 교원과 학생을 주축으로 한 철혈광복단, 암살단, 맹호단 등 비밀 결사가 조직되면서 중국 경내의 조선족의 반일운동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승화되었다. 이 밖에도 연변 일대에는 자위단 결사대, 단지 결사대 등 급진적인 학생 비밀 단체들이 결성되어 반일 경문을 발포하고 친일 세력을 처단하며 군 자금을 모으는 등 방법으로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조선족의 반일운동의 새로운 전향의 물질적, 인적 토대를 마련했다. 남만 지역 역시 학생 단체들이 활약하였다. 1919년 11월 9일 김원봉을 위시하여 윤세주, 리성우, 강세우, 이종남, 한봉근, 한봉인 등 13명의 신흥학교 졸업생들은 길림시에서 모임을 갖고 조선의열단을 결성했다. 암살과 파괴의 수단으로 일본 침략자들을 항격하는 데 취지를 둔 이 단체는 한때 구성원이 300여 명에 달하기도 하였으며 1920년 전후 관내로 진출하였다가 후일 상해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조선인 사립학교들에서의 꾸준한 민족주의 교육 및 학교와 조선민족 독립운동과의 밀착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는 늘 반일운동의 채권지로 주목되어 일제의 감시와 취체의 대상으로 되었다. 일제는 조선인 학교에 대한 보조 등 회유책과 더불어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와 취치를 늦추지 않았는다. 간도 일본 총영사관에서는 늘 사람을 파견하여
반일 성격의 교과서를 압수하거나 반일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체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족 교육을 통제하려 하였다. 3.13 운동 이후에 명동학교, 정동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들의 반일운동과 비밀 결사 활동이 날로 급격화의 양상을 보이게 되자 일제는요, 사립학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1919년 5월 27일 일본 간도 총령사관에서는요, 18명의 경찰을 명동학교에 파견합니다. 이제 학교 주변을 포위한 다음에요, 학생들의 외출을 엄금하고 또 총을 울려서 시위를 한 다음에 교내에서 색출된 여교사의 옷을 이제 불사르고 학교 내의 모든 기물들을 함부로 이제 부수어서 약 대양 1000여 원의 손실을 빚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수할 때는요, 학생 4명을 체포해서 회령으로 압송하였습니다. 조선족 사립학교에 대한 일제의 이런 탄압은요, 1920년에 경신년 대토벌이라는 이런 토벌을 계기로 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일제는 조선족 사립학교는요, 독립군의 소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또 청장년은 독립군이라고 하면서 연변 일대의 주요한 학교들을 불사르거나 또는 이제 애국 사생들을 체포하거나 살해하기도 하였는데요. 명동학교, 그리고 창동학교, 정동학교, 장동학교 등 유명한 사립학교들을 비롯해서 30여 개소의 학교가 이때 당시에 소각되었습니다. 언제나 반일운동의 최전방에 섰던 각 조선족 학교들은 일제 야수적인 탄압으로 학교가 불타고 교원과 학생들이 무참히 학살당하고 체포되면서 커다란 손실을 입었지만 그들의 독립의지는 꺾일 줄 몰랐으며 일제 침략자를 물리치려는 확고한 신념은 그들의 가슴 속에서 더욱 거세차게 타올랐습니다.